안녕하세요. 마음신 박종찬 한의원 박종찬 원장입니다. 미소포니아를 겪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의 학생이거나 혹은 20대 초중반 정도의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하거나 혹은 많이 해야 되는 시기라는 특징이 있죠. 그 때문인지 몰라도 미소포니아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학습 시에 집중력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이 호소하지 않는 어린 학생들은 부모가 이야기해 주죠. 학습이 좀 느리고 집중을 잘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소포니아 단독의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미소포니아와 ADHD 같은 것이 같이 발생되면서 예비 초등학교 정도 나이라든가 아니면 초등 저학년 정도 나이의 아이들이 학습장애를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학년에서의 학습장애는 이후에 상당히 큰 지장을 주게 되는데요. 학습을 못한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제가 있고 그걸 성취하면서 그걸 반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존감을 얻게 되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이들보다 어떤 성취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굉장히 자신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뚜렷한 발달 지체가 없는데도 학습이 느리다거나 혹은 집중을 과도하게 못한다면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지. 미소포니아가 있는 사람들이 집중력이 저하되는 가장 큰 원인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크게는 직접적으로 학습 시에 들리는 소리가 미소포니아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경우는 학습에 대한 압박감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다른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런 소리를 싫어하던 사람들도 학습을 많이 해야 하는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싫어하는 소리의 종류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필기구를 딱딱딱딱 하는 소리, 그리고 책장을 강하게 넘기는 소리, 물건을 특히 핸드폰 같은 것을 탕 하고 내려놓는 소리, 조용한 환경에서 기침 소리라든가 목을 가다듬는 소리, 그리고 다리를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리를 떨면 소리가 안 나면 괜찮은데 발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 같은 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어폰 같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소리, 공부하는 환경에서는 이어폰 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 사람들이 음악을 조금 크게 틀어 놓으면 그 음악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싫어하는 소리의 종류는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나타나는 주요 반응은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약간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면서 화가 나는 현상이 기본이 되고, 심하게 되면 상대가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다, 상대가 일부러 나 들으라고 이런 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종류의 어떤 피해 망상, 이런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심하게 되면 그 공간 자체에 있을 수가 없는 공황장애 증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소리에 대한 싫어함, 이거는 원인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 두 번째는 조용한 환경에서 이런 직접적인 싫어함이 없는데도 조용한 환경이 주는 불안감 때문에 언제 내가 싫어하는 소리가 들려올지 몰라 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예기불안 증상, 이런 예기불안 증상이 발생되면서 집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뇌기능을 100% 학습에, 그러니까 집중하는 대상에 100% 사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 불안감의 30-40% 정도를 계속 할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물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A 이외에 B라는 다른 사물에 대한 부분은 잊어버려야 맞는 것인데,
미소포니아가 있는 분들은 이런 불안감에 대한 잊어버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마음 한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집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변 소음을 막기 위해서 미소포니아 환자분들은 백색 소음이라든가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집중력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소음 차단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이어폰의 어떤 볼륨을 굉장히 높여서 사용을 하게 되면 청력 손상이 일부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폰을 사용하는 순간에는 내가 막고 있으니까 피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어폰을 뺐을 때 증상 자체가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력 손상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하고, 장시간 이어폰이나 마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력과 미소포니아의 상관성 문제는 사실 제가 집중력과 미소포니아의 문제를 미리 예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경험상에서 이런 부분을 얻은 것입니다. 이 둘 간의 연관성이 있을 것이란, 예를 들어서 학습과 집중 그리고 미소포니아, 이 부분이 서로 연관성을 가질 거라는 예측은 누구나 가능하죠. 소리에 민감하면 당연히 뭐 독서실 같은 데 가서, 요즘은 스터디 카페라고 하죠.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서 조금만 소리가 나도 사실 신경 쓰이니까 이 부분이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집중력 자체가 환자분들에게 어느 정도 중요한가에 대한 요소는 저도 미리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치료 후에 학습에 집중을 하게 할 수 있게 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린 자녀를 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학습 속도라든가 집중력 정도가 향상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미소포니아 자체의 개선도 기쁘지만 이렇게 학습 능력, 집중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특히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조금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발달장애 아들에게 한약을 주어서 치료하는 케이스를 비교적 좀 많이 겪어보았는데요. 저희 한의원 자체가 그런 케이스를 보기도 하지만, 제가 장애아 복지관과 장애아 어린이집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10년 전부터 의료봉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발달장애아에게 한약 치료를 해서 성과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경험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약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느냐, 한약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집중력이 상승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저는 발달장애를 치료하는 한의원들이 뇌 발달 촉진을 광고하면서 고가의 공진단 같은 약을 처방하는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는 연령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특정 연령에서 이 시기를 놓치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부모님들이 치료를 들어가려고 생각했을 때 고가의 치료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가의 치료를 부모들 입장에서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치료에 대한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의 경험상 보면 한약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어떤 학습의 효과를 올리는 경우는 분명히 있지만, 그 경우는 아이에게 학습에 지장이 되는 확실한 걸림돌이 있을 때입니다. 확실한 걸림돌이라는 어떤 신체적인 걸림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이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봤던 발달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변을 2주에 한 번씩 봅니다. 2주에 한 번 변을 보는데
그러니까 그 2주 변을 보지 않는 그 나머지 시기에는 배가 조금씩 계속 아픈 상태로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는 변을 못 보는 거다, 안 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느 정도의 경향으로 아이가 변을 참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변을 무의식적으로 참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 배가 아픈 곳 그리고 변을 참는 부분에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배가 계속 아픈데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집중하기 당연히 어려운 거죠. 신체적으로 계속 어떤 고통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를 치료한다고 했을 때 뇌 발달에 좋은 공진단을 처방을 했을까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변비, 이 변의 부분, 아이가 변을 참는 부분이 좋아질 수 있게, 풀어질 수 있게끔 치료를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이에게는 이런 경우에 변비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변이 팍팍 빠지는 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식이섬유와 같이 아주 부드럽게 어떤 장의 부분을 풀어주고, 그러고 이제 장내에 있는 유산균층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아무래도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치료를 했고 이틀에 한 번 정도 변을 보는 상태로 몸 상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가 특별하게 뇌 발달에 좋은 약을 처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학습을 흡수하는 능력이라든가 언어가 터져 나오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식으로 좋아지는 겁니다. 저희 케이스 중에 미소포니아가 있는데 약을 썼더니 이제 심리적 걸림돌이 완화 혹은 제거되면서 집중력이 올라간 케이스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집중력이 올라가면 학습 속도와 어떤 받아들이는 그런 속도들이 다 빨라지는 거죠. 이 원리는 위에 이제 말씀드린 변을 못 보는 아이의 케이스와 다르지 않습니다. 걸림돌을 제거했기 때문에 집중력이 좋아지는 것이죠. 2차적인 겁니다. 어른에게 집중력이 개선되는 원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집중력이 개선되는 약을 쓰는 것이 아니고 걸림돌을 제거하는 겁니다. 미소포니아가 있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집중력 문제, 이 부분이 어떤지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